안녕하세요. 모모수입니다. 오늘은 에이트 싱크 두 번째 시간으로 124페이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고전을 읽게 된 사례를 작가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아내분이 남편에게 논어와 사기 열전을 선물했다고 해요. 우연히 본 TV 특강에서 그 두 책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였다. 남편은 내가 강권해서 2달 만에 겨우 사기 열전의 첫 페이지를 넘기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날 밤을 꼬박 세웠다. 게다가 며칠 만에 사기 열전을 끝까지 읽었다. 남편 말에 따르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모습이 사기 열전의 축소판인 것 같아서 도무지 손을 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후로 남편은 인문학 마니아가 됐다. 지금 남편은 일벌레에서 인간으로 변화하는 중이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나는 가족과 지옥처럼 살았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접근법이 문제였다. 가족에게 어떤 표정과 말로 다가가야 하는지를 몰랐다.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수 있다. 슬프게도 그 대가는 너무 컸다. 나는 집에서 왕따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아버지 학교 같은 곳도 가보고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가족 프로그램에도 참가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그러다가 인문학을 알게 됐고 동양 고전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성찰을 하게 됐다. 아마도 이때부터였던 것 같다. 내가 바뀌기 시작했던 것은 이제 나는 가족과 인간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아내나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꺼내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게 됐기 때문인 것 같다. 덕분에 나는 조금 행복해졌다. 129페이지. 그렇다면 위대함과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독서, 음악, 미술, 건축을 통해서다. 독서에 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으니 생략하겠다. 지금 당신 스마트폰의 음악 폴더를 열어보라. 위대한 음악, 즉 클래식이 몇 곡이나 들어있는가? 아마 한 곡도 없을 것이다. 위대한 화가가 그린 작품은 어떤가? 집과 사무실 등 당신이 주로 머무르는 공간에 몇 점이 걸려 있는가? 이 또한 거의 없을 것이다. 위대한 건축물은 몇 곳이나 직접 만나봤는가? 이 또한 손에 꼽을 정도일 것이다. 이쯤 되면 알아차렸을 것이다. 왜 당신이 특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지. 제 아무리 위대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라도 몸과 마음이 온통 평범한 것에 둘러싸여 있다면 평범한 존재밖에 될 수 없다. 하지만 평범하기 짝이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라도 몸과 마음이 늘 위대한 것과 만난다면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사람은 자기보다 재산이 10배 많은 자를 만나면 욕을 하고 100배 많은 자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1000배 많은 자를 만나면 고용당한다. 10,000배 많은 자를 만나면 노예가 된다. 그게 사물의 이치이다. 사마천의 사기 화식 열전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네요. 당신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첫째, 두뇌 관련 서적을 많이 읽으세요. 이 책들의 저자는 대부분 저명한 뇌과학자입니다. 이들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총동원해서 당신의 뇌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이들의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당신 안에 잘못된 믿음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믿음이 들어설 것입니다. 둘째, 자기계발 서적을 많이 읽으세요. 자기계발 서적은 당신의 두뇌 안에 긍정적인 사고 회로를 만들어줍니다. 두뇌 관련 서적이 당신의 두뇌에 새로운 불을 붙여줄 불쏘시개라면 자기계발 서적은 그 불 위로 부어지는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두뇌 관련 다큐멘터리를 많이 시청하세요. 넷째, 두뇌 관련 강의나 자기계발 강의를 많이 들으세요. 다섯째, 스스로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두뇌의 80%는 말에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의 두뇌는 칭찬받는 만큼 긍정 회로를 만들게 됩니다.
6째, 타인에게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는 타인의 성장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 아는 이기적인 뇌는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타인을 위하는 이타적인 뇌는 행복해집니다. 7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감사 주제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잘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식의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삶 자체여야 하니까요. 8째, 되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사랑과 행복과 감사로 가득 차 있는 두뇌가 결국 위대한 성장을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두뇌를 무한히 신뢰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최고의 업무 수행 능력을 가져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고 인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즉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무한한 사랑이 우리 두뇌를 무한히 성장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율곡 2가 말하는 버려야 할 나쁜 옛 습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습관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째, 마음과 뜻을 게을리하고 몸가짐을 제멋대로 하며 그저 편안하고 한가롭게 지내기만을 생각하고 원칙과 법도에 맞게 사는 삶을 싫어하는 것이다. 둘째, 항상 돌아다니는 것만 생각하고 스스로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며 여기저기 어지러이 드나들고 헛된 말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다. 셋째,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것은 싫어하며 세상 풍속을 따라 하는 일에 열중하고 조금이나마 자신을 고치려고 하다가도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넷째, 말과 글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경전에 있는 문장을 가져다가 겉보기에만 그럴싸한 글을 짓는 것이다. 다섯째, 별 내용도 없는 글쓰기에 편지 쓰기에 공을 들이고 술 마시기와 검은고 연주를 업으로 삼아 한가롭게 세월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깨끗한 운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여섯째, 자신처럼 한가롭게 노는 사람들을 모아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서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면서 남과 다투고 싸우기를 일삼는 것이다. 일곱째,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가난하고 천한 것을 싫어하며 저렴한 옷을 입고 값이 싼 음식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여덟째, 좋아하고 즐기려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 이를 마음속에서 끊어 없애지 못하고 재물과 이익과 음악과 여색에 깊이 빠진 나머지 이를 달콤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거를 버려야 할 습관, 나쁜 습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곡 이의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율곡 이의에 훌륭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 가르침을 받은 조선에 두 임금이 있다고 해요. 한 명은 율곡에게 직접 그 가르침을 살아생전에 받은 거예요. 직접 받았고 하지만 그 임금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내가 성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임금은 율곡이 죽고 나서 사후 170년 후에 율곡의 입지의 글을 글로만 접하고 그 입지를 온 영혼으로 받아들였고 성인이 되기 위해 평생 노력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두 명의 임금이 있었는데 앞에 나는 될 수 없다 생각한 임금은 임진왜란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긴 선조 임금이고 뒤에 글로 율곡의 입지를 듣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했던 임금은 조선의 르네상스를 연 정조라고 합니다. 선조의 길보다 정조의 길을 우리 모두가 가고 싶죠. 설령 내가 부족해서 성인이라는 별까지 평생 도달할 수 없을지라도 일단 정조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아인슈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괴델과 아인슈타인의 사례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아인슈타인이 뉴턴의 물리학에 뿌리를 둔 칸트의 철학을 무너뜨린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괴델이 상대성 이론에 관한 논문을 썼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두 천재는 자신들이 오류를 증명한 철학자의 책을 평생 읽고 사색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던 걸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두 천재가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측은 가능하다. 두 천재는 칸트의 철학 이론이 아니라 칸트처럼 철학하기, 그러니까 칸트처럼 사색하는 방법을 연구했을 것이다. 그래서 괴델과 아인슈타인이 뉴턴의 물리학의 뿌리였던 칸트 철학과 반대되는 그 사상을, 이론을 발표를 했지만 평생을 두고 칸트의 철학을 읽고 사색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칸트처럼 생각하기, 칸트처럼 철학하기를 배우기 위해서였다는, 그래서 우리도 고전을 읽고 사색해야 된다는 작가의 주장이었습니다. 지난 평생 동안 읽고 사색해온 한 권의 인문 고전이 있는가? 만일 없다면 잠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어쩌면 삶에 그토록 문제가 많은 것은 당신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 날라리 신자인 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민망하지만 나는 알 수 없는 허무감이나 불안감이 밀려오면, 다시 말해 영적인 문제나 내면의 문제를 만나면 되도록 빨리 성경을 펼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혼을 위한 지혜를 얻는다. 한편으로 나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문제를 만나면 따로 시간을 내서 논어를 읽는다. 그러면 오래지 않아 해법과 만나게 된다. 이는 평소에 성경과 논어를 가까이 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또 20년 넘게 읽어왔기에 가능한 일이다. 말하고 싶다. 당신에게도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 험난한 인생길을 조금이나마 든든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네, 이렇게 에이트 싱크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지성 작가가 인문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문 고전을 독서 교육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뒤편에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어서 독서 교육을 개별 또는 집단으로 할 경우에 교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소개되어 있어서 또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또 이 동영상에서 이지성 작가의 글이 있고 그 글을 통해서 여러분도 더 성장되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